NFT 관련해서 최근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어떤 프로젝트들이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사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원진 이사님 모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NFT 콘텐츠들 가상자산 시장의 전체적인 침체에도 불구하고 이 다양한 소식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인기에 대한 실감은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번 계속해서 다뤄왔는데 특히 최근 들어서 더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면서요? 예, 지금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가상화폐에 대한 여러 가지 통제와 어떤 여러 가지 특검법에 의한 부분 때문에 투자에 대한 이슈가 NFT나 메타버스로 많이 옮겨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들어서 더 늘어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사실 최근에 굉장히 핫한 토큰이었어요. 이 솔라나 NFT에서도 최고가를 기록한 작품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작품이었나요? 타락한 유인원 아카데미라는 13번째 NFT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솔라나에서 나온. 지금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억 8,700만 원이라는 그런 돈으로 판매돼서 그런 금액으로 판매돼서 지금 솔라나 NFT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고 합니다. 예. 와, 그림 한 장이 12억,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인 것 같은데 사실 그림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살짝 좀 무섭거든요. 예. 일반적인 그림은 아니죠. 네, 예. 굉장히 독특한데 뿐만 아니라 이 솔라나 기반의 또 아오리 NFT도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어떤 가격대의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솔라나 NFT에서 나온 저기들이 많은데 110개 정도가 현재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00만이었던 NFT가 한 달 새에 2,200만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혹은 또 떨어지기도 하고 좀 가격의 변동성은 지금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고가로 현재 형성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사실 NFT가 최근 우리 시장을 이렇게 뜨겁게 달구면서 이 그림 한 장이 12억, 정말 높은 가격에 책정이 되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수집된 그림들이 좀 실제로 사용되기보다는 말 그대로 수집 단계에만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좀 이러한 이유도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좀 아직까지는 상용화하면서 우리 일반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좀 여러 가지 제한적인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수집적인 부분이라든가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취향에 따라서 저기가 되고 있고 아무래도 조금 상용화돼 있다 그러면 게임 쪽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캐릭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거래되거나 어떤 그런 내용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도 저희가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구매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성향이나 이런 걸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더 들여다봐야 될 상황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이 NFT가 우리 시장에서 이름이 들리기 시작하고 투자자분들이 좀 눈여겨보셨던 게 이 올해 초반부터였으니까 사실 얼마 되지는 않았잖아요. 이제 아직 1년도 안 된 건데. 예, 맞습니다. 벌써부터 신흥 NFT, 기존과 차별화되는 NFT 이런 단어도 들리기 시작해요. 어떤 차별점이 있는 건가요? 현재 기존에 쓰고 있던 NFT들이 대부분 아까도 말씀했지만 게임 쪽에 있는 부분들이 좀 캐릭터들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엑시 인피니트라든가 이런 게임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조금은 사람들이 그런 게임 쪽보다는 좀 독특한 대체 불가 토큰을 많이 원하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아까 전에 나와서 보셨지만은 유인원을 주제로 한 그림들 이런 NFT를 중심으로 한 좀 독특한 좀 일반적이지 않은 것에 투자를 하면서 좀 차별화를 두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참 다양한 작품들이 이 NFT화가 되면서 우리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보다 보면은 좀 한국이랑 좀 미술적인 관점이 달라서일까요? 우리 눈에는 굉장히 좀 익숙해 보이지 않아요, 이 그림들이. 이 원숭이 그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일반적이지 않고 살짝 좀 기괴하다 싶을 정도로 좀 섬뜩한 그림들이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네, 외국에서는 이런 그림들이 좀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데 좀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우리나라보다는 그 예술 시장이라는 부분들이 좀 독특한 예술 시장이라는 부분들이 네. 좀 그 블록체인이라든가 이런 걸 일반화하면서 선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럽이나 미국이 아닐까 싶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독특한 취향들이 그 팝아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먼저 앞서 있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그러다 네. 보니까 NFT 시장도 마찬가지로 어떤 다른 부분에 차별화되어 있는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자꾸 이제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런 현재의 상황을 가지고 네. 그 조금 더 다른 내용을 좀 소유하고 싶어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희는 좀 기괴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네.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고정적인 관념을 떠나서 예술적인 이미지를 좀 더 업데이트하고 네. 좀 더 차별화를 두고 싶어 하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예. 이 타락한 유인원의 작품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무려 12억 원에 낙찰이 됐다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좀 이와 같은 재밌는 사례들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떤 작품들 또 얼마에 팔렸나요? 지금은 이제 유인원이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네. 만든 그림이긴 합니다만은 밈이라고 하죠. 네. 예. 아이의 동영상을 그 NFT화해서 거래한 것들이 있죠. 얼마 전에 나와 있는 뭐라고 그러죠? 좀 뻐드렁니 아이? 예. 뭐 뻐드렁니 네, 아이라고 앞니빨이 해서 좀 독특한 귀엽네요. 그 표정을 네. 가지고 있는 그런 동영상을 네. NFT화해서 좀 거래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이것도 소녀가 하나의 독특한 그 부분이라서 소녀죠? 그 네. 친언니가 울음을 터뜨리자 네, 네. 약간 좀 심드렁한 표정으로 지금 네. 현재 엘리베이터에 붙어있는 저 표정으로 네, 네. 언니가 우는 모습을 바라봐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그 소녀인 거죠? 예, 맞습니다. 예. 네, 이 온라인 경매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가격이 한 8,700만 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700만 원에. 실제 그렇게 거래가 돼서 네. 이 아이와 부모한테 많은 도움이 됐는지는 와, 모르겠습니다. 많이 네. 됐겠죠. 예. 그러게요. 당사자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이익이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예, 그럼 뭐 그럴 수는 있겠죠. 네. 왜냐하면은 이 NFT를 판매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그 원작자하고 그 거래소하고의 어떤 그런 그 거래 계약들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네. 예,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이걸 뭐 밈이라고 얘기를 그쵸. 하더라고요. 네. 예. 저도 그 NFT 상에서의 뭐 새로운 신조어들이 이렇게 막 나오는데 밈이라는 거는 이번에 저 솔직히 처음 알았습니다. 예. 네, 그쵸. 뭐 코인들도 있고 주식 종목들도 있고 네. 좀 인터넷상에서 좀 장난처럼 네. 좀 인기를 얻는 것들을 저희가 흔히 이제 밈이라고 좀 얘기해. 표현을 하죠. 뭐 제가 기원을 찾아보니까는 그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에서 네. 그 리처드 도이스라고 하시나요? 뭐 하여튼 뭐 그분이 만든 이기적 유전자에서 처음으로 그 신조어가 학술용어로 나오면서 네. 그것이 하나의 그 인터넷상으로 인터넷상이 유행되는 하나 언어로 좀 신조어로 나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네,